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오늘은 선생님 학교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집에서 촬영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벌써 됐고, 학교에서 촬영하고 있고, 여기는 선생님 밑에 과학실 옆에 과학 토론실인데 천장이 좀 높아서 목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네. 저번에 문제풀이를 쌤이 이제 말하면서 쓰면서 여러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해를 했나 안 했나 모르니까 설명을 좀 이렇게 하고 해서 길어진 것 같은데, 오늘은 쌤이 미리 좀 쓰는 거를 준비를 해 놨어요. 간단한 거 빼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거 해놨으니까 조금 빠르게 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반갑죠? 종소리.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을 해본 다음에 선생님의 풀이를 봐야, 아, 내가 이런 생각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빼먹었구나, 아,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실력이 느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를 것 같은 그 막연함을 해결해 주고자 쌤이 이렇게 찍는 거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진짜 어렵게 될 거거든요.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빠밤. 네, 즐거운 생명과학. 네, 오늘은 2017년도 수능 19번 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볼까요? 다음은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D1 지점으로부터 D3, D4, 아니 D2, D3, D4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말하는 거죠. 표는 A와 B D1 지점에, 지점 어디? D1 지점에 여기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T1일 때, 선생님 늘 말했죠? 역치 이상의 자극을 한번 주고 특정한 시간 T1이 지났을 때, 그때 그 막전이를 이렇게 표를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1, 2, 3는 각각 D1, D2, D3 중 하나이고, 이 포가 D4다 라고 알려졌습니다. 포는 D4다. 그죠? 이 문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 그때 수업 시간에 풀어줬지만 이번에 1차 고사에 나왔던 문제를 선생님 여기서 가져와서 변형을 시켜서 내줬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각각 2cm/ms와 3cm/ms이다. 아예 속도를 줬죠. A가 몇 2고 B가 3이다. 이렇게. A와 B의 D1, D4의 활동전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의 막전이 변하는 그림과 같다. 선생님이 말했죠?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나왔는데 몇 초가 지났을 때 어느 막전이다라고 안 나오고 두루뭉술하게 나왔다는 건 그냥 이 변화만 알면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조건 볼게요. 포는 D4,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순서에 맞게 표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거야. 이렇게. 2에서 A와 B. 자, 문제를 풀 때 뭘 봐야 되냐? 이 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마이너스 80mV는 항상 우리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과분극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마이너스 80이 어디냐를 먼저 접근해서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80. 자, 근데 마이너스 80이 A하고 B에서 동시에 마이너스 80이야. 분명히 A와 B에서의 흥분의 전도 속도는 차이가 있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 근데 어느 시기에 똑같이 막전의 값이 마이너스 80이다. 그 말은 자극을 동시에 받았다. 거리가 다른데 어떻게 자극을 동시에 받지? 자극의 시작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가 바로 D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문제에서 4는 D4라고 제시를 해줬었죠. 그리고 문제에서 A가 2, B가 3cm/ms. 뒤에 뭐 밀리세크는 생략하더라도 아무튼 일정 시간마다 2cm, 3cm씩 간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 80mV는 자극을 동시에 받은 거다. 즉 시작점이다. 그럼 결국 우리는 2와 1과 3의 시점이 얘네가 지금 어디에 있냐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가정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2, 1, 3, 4의 순서로 자극이 간다면, 즉 D1, D2, D3, D4가 이렇게 D1, D2, D3, D4가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본다면 풀어볼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에 마이너스 80, 즉 자극을 먼저 받은 애가 먼저 탈분극 됐으니까 A의 경우에 마이너스 80을 여기죠, 그죠? D1. 그 다음에 1이 A가 마이너스 55니까 아무래도 마이너스 55가 이 정도 위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55, 그죠? 그러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이 방금 가장 먼저 자극받은 게 이 지점이니까 아마 이 지점이 1이 되겠죠, 그죠? 이 지점이 1, 여기가 2, 이 A의 경우에요. 그 다음에 3는 플러스 30이니까 가장 정점이네요, 그죠? 정점, 여기가 3. 그리고 4는 마이너스 65. 그러니까 마이너스 55가 저기였으니까 마이너스 60은 여기. 이렇게. 이 순서라면 A는 설명이 가능하죠. 그죠? B를 볼까요? B를 보게 되면 B를 보게 되면 B는 마찬가지로 2일 때 마이너스 80일 때, 그죠? 그리고 1일 때는 마이너스 20이에요. 마이너스 20이면 아마 한 이쯤이 마이너스 20이라고 치십시다. 마이너스 20. 어디가 되려나? 그 다음에 3일 때가 마이너스 10. 그럼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20보다 더 위니까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마이너스 20일 때가 더 먼저 가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0이어야 되고, 3는 그럼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4는 아직 값을 몰라. 기억 몰라. 물음표. 그럼 이때 보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A가 B보다 더 속도가 빠르니까, 그죠? A가 B보다 속도가 빠르니까 A가 더, 아니, 다시. B가 속도가 더 빠르니까 B가 먼저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때 보세요, 이때 보세요, 이때. 그죠? 1에서 A가 마이너스 55인데, 이때 1에서 A가 마이너스 55인데 1에서 B가 마이너스 20이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죠. 그렇다면 이 그래프에서 1과 3의 순서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A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B가 설명이 뭔가 제한이 된다. 그러면 2, 3, 1, 4의 경우로 생각을 해보자. 그럼 2, 3, 1, 4는 어떻게 푸냐? 여기 다시 그래프 돌아서 2, 3, 1, 4의 경우로 보겠습니다. 2, 3, 1, 4 여기 다 지우고, 자 똑같이 2, 3, 1, 4. 자 A부터 볼게요. A 일단 둘 다 마이너스 80이고요 여기가 2, 그죠? 2, 그 다음에 3은 플러스 30이네요 A는 여기 3, 1, 4 1은 마이너스 55니까 뭐 한 이점이 마이너스 55라고 치면 여기가 1, 4는 마이너스 65니까 더 밑에 한 이쯤. 이렇게 A가 설명이 되겠고, B를 본다면 B는 똑같이 마이너스 80 여기 있고, 그 다음에 3일 때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기억, 아니, 뭔 소리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은 또 여기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0이 먼저 도착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 10이 먼저 도착한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20이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기억값이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뒤에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말이 되나요? 즉, 이 포인트 지우고, 이렇게 2, 3, 1,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순서가 이건 아니고 이게 맞는다고 한다면 2, 3, 1, 4라고 한다면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다 2, 3, 1, 4 그러면 3일 때가 플러스 30 마이너스 10 1일 때가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20 그죠? 자, 그럼 A는 1초에 1ms에 1초라고 할게요. 1초에 2cm씩 가고 B는 1초에 3cm씩 가요. 그죠? 그럼 A가 D1까지, D3까지 오는데 D3까지는 여기 6이잖아요. 6. 그죠? A는 몇 초 걸려요? 3초 걸리겠죠. 그죠? 얘가 여기까지 가려면 점프해서 3초 걸리잖아. 근데 B는 3초 동안 얼마나 가는 거야? 9까지 가죠. 하나, 둘, 셋. 왜냐? 곱하기 3 하면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즉
자극이 여기까지 가는 데가 서로가 3초면 도착하는데 3초면 그 지점부터의 막전이 변화 그래프는 동일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T1이라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모르지만 3초가 지난 이후에 그 T1 시기에 1의 값이 마이너스 55라면 똑같이 기억도 마이너스 55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고 그 이후에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똑같기 때문에. 자, 문제 볼게요. 기억. 3은 D2에서 측정한 막전이다. 예, 어제 쌤 실수했으니까 똑바로 보겠습니다. 3 어디 있어? 3은 D2에서 측정한 막전이다. 어때요? 맞죠? 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3은 D2. 네, 3은 D2. T1일 때, 즉 이런 시기가 됐을 때 A의 D3에서의 막전이와 기억은 같다. 아까 A의 D3에서의 막전이와 기억은 어때? 같죠. 왜냐?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잖아. A는 1ms당 2cm를 가니까 3초 걸려서 1까지 가고 B는 3초가 걸리면 4까지 가니까 도달한 다음에 거기서의 막전이 변화 그래프는 같다. 아, 네, 맞죠.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 T1일 때 B의 D3에서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 즉 이 마이너스 20이라는 수치가 탈분극이냐 재분극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T1일 때 B의 D3는 시기가 1이잖아. 1. 여기 맞죠? 여기. 이거 뭐야?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예요? 탈분극이죠? 탈분극이니까 당연히 나트륨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 맞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어제보다 조금 빨라졌어요. 네, 필기를 좀 해놔가지고 이렇게 해서 푸는 거고.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죠? 어려우면 다시 한번 돌려보기를 권장하겠습니다. 간지러 갑자기.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따단. 자, 다음 문제도 선생님 좀 풀이를 정리해 왔어요. 다음 문제는 2016년도 수능 9번 문제입니다. 약간 오래된 문제죠. 문제의 방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하지만 보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자세히 읽어볼까요? 그림 가는 민마리집 신경 A와 B를 나는 A와 B의 P 지점, 여기죠, 여기 P 지점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해 주고 똑같은 말 계속 나오죠. 네,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해. 이건 뭐 그냥 있는 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T1, 그죠? 네. 이제 세 지점 Q1, Q2, Q3 요 지점을 말하는 거고 이때 막전이 나타나는 것이다. 수능은 항상 똑같아요. 1, 2, 3이 Q1, Q2, Q3 중에 어딘지는 네가 찾아라. 안 알려준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흥분의 전도 속도는 A보다 B에서 빠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풀이 조건 보면 속도는 B가 더 빠르다. 까먹지 않으려면 이렇게 풀어주고요. 항상 이거 기억해야 되죠, 그죠? 자극이 먼저 온다. B가 더 빠르니까 B가 먼저 자극이 받았다라는 것은 먼저 탈분극되고 먼저 재분극된다. 그죠? 이 표에서 재분극이 됐을 때 그 이후에 A와 비교점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받으라 이거예요. 선생님 여기 써놓은 것처럼 자극을 받은 지점에서 가까울수록 먼저 탈분극되고 먼저 재분극된다. 네. 근데 이 문제는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뭐 그냥 풀어도 되지만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없다면 이제 선생님 항상 문제 풀 때 옆에다 조그맣게 그리고 풉니다. 네,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고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표는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수치, 뭐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이런 거는 다 있잖아. 예를 들면 이 그래프에서도 여기 마이너스 70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마이너스 뭐 여기 50도 있고, 플러스 10 뭐 여기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래프에서 딱 한 지점밖에 없는 거는 바로 극점. 우리 배웠잖아, 그지? 안 배웠나? 딱 그 포인트는 어디냐? 바로 여기. 아니야. 여기, 그리고 여기. 플러스 30일 때는 탈분극의 끝이고 마이너스 80일 때는 과분극. 그죠? 이 포인트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푸냐? 그래프 보게 되면 일단 여기 마이너스 80 과분극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아까 반응의 속도는 B가 더 빠르다고 했었고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80이 됐다. 과분극이 됐다. 아까 선생님 말했죠? 가장 먼저 재분극됐다. 자극이 가장 먼저 왔다. 이 B의 값에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 44하고 마이너스 80 플러스 2. 마이너스 80이 가장 낮은 수치잖아요. 가장 재분극이 된, 가장
과분극이 된 수치. 그러니까 이 지점이 바로 2의 B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뭐야? Q1은 바로 2구나. 그죠? 여기 2는 Q1이다. 다 써놔. 헷갈리니까. 그죠? 그럼 이때 A는 마이너스 54니까 아무래도 B보다 자극을 늦게 받았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70이라고 치면 여기 한 0 정도로 치면 마이너스 54는 한 이쯤 있겠네. 마이너스 54. 그러면 이렇게 두 지점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을까. 여기가 A2의 A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치를 볼게요.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44하고 플러스 2 있어요. 마이너스 44는 뭐 한 2쯤 될 것 같고 플러스 2는 2쯤 되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B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B가 될 수 있는 거 잘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는 A를 보는 거죠. 이번에는 A는 플러스 30. 아까 말했잖아. 하나밖에 없어. 포인트가 여기가 지금 1에서의 A예요. 그죠? 근데 A는 B보다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B는 A보다 앞쪽에 있을 거고요. 앞쪽이라는 표현 맞나? 더 이제 재분극이 된 시점을 말한 거예요. 그때 그 마이너스 44는 여기가 바로 1의 B가 되겠죠. 그죠? 이 포인트 여기가 아니고 그럼 여기 헷갈리니까 지우고 그죠? BA 남은 시점은 이제 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Q1이고 여기가 Q2가 될 거고 자연스럽게 얘는 Q3가 되겠죠. 그럼 Q3는 언제가 되느냐?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60은 또 이쯤이게 되는데 1보다 앞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3가 될 것이고 3의 A 그리고 플러스 2는 여기니까 여기가 3의 B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헷갈리니까 지우고요. 지우고 이렇게 되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겠죠? 1, 3 이렇게. 자, 기억 볼까요? 3은 Q3에서 측정한 막전이다. 그죠? 선생님 방금 3은 Q3 맞죠? 헷갈리면 안 돼. 또 헷갈리면 안 돼. 3은 Q3 맞습니다. T1일 때 이 T1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모든 시점이 T1이에요. A의 Q3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A의 Q3 지금 마이너스 60이라는 수치가 재분극이냐는 걸 물어본 건데 여기죠? A의 Q3는 그죠? 이 Q3 이게 지금 재분극입니까? 아니죠. 여기 뭐예요? 얘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탈분극.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 자 디귿 T1일 때 B의 Q2 마이너스 80 말한 거네. 마이너스 80 여기 헷갈리니까 이거 말고 B의 Q2 네,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거 지금 뭐예요? 재분극의 끝 과분극이잖아. 과분극은 누가 이동하는 거야? 바로 칼륨 이온이 이동하고 있는 거죠. 칼륨 이온은 나트륨 이온이 아니고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죠. 맞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오, 좋아.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쉽죠. 2014년. 그러니까 좀 과거 문제는 좀 쉬워요. 확실히. 바로 이건 풀이도 없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 어떤 류인데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세포막에서 이온 AB의 막투어도 이거 우린 다 알고 있잖아.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녀석.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바로 나트륨 이온이고요.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 녀석.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바로 칼륨 이온 되겠네요. 바로 풀겠습니다. 구간 1에서 A가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 나트륨 이온은 농도가 어디가 높다고 했어요? 신경세포 밖이 높다고 했죠. 세포 안으로 확산돼야 되는 거고요. 구간 2에서 B의 농도는 칼륨이죠. 세포 밖에서보다 세포 안에서 높다. 그렇죠?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확산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건 맞는 말이고. 구간 3에서 세포 안에 A 농도, 즉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안에 나트륨 농도 유지에 ATP가 사용된다. 세포 안에 즉 반응이 끝나고 지금 이온의 재배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세포 안에 나트륨 농도 높지 않은데 여기는 높다고는 안 했어요. 농도 유지라고만 했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즉 이때 뭐가 돌아가고 있어요? 항상 돌아가는 게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였어요. 맞습니까? 얘가 바로 유식한 말로 능동수송 하는 거고 이때 뭘 소모한다? ATP를 소모한다고 했었죠. 그죠? 항상 사실 ATP는 계속 소모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원위치 시키는 것보다 확산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데 이
이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막전이 변하는 것이지, 그죠? 즉 A 농도 유지에 나트 ATP가 이용된다. 맞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오늘 20분 안에 3문제 풀었습니다. 더 풀어야 돼. 자,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도 보면은 문제 나와 있죠. 2등급 킬러라고. 이게 지금 문제집에 표현이 된 거예요. 기출문제 중에서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그 전에 수능에 15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민말의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다. 사실 똑같은 거니까 빼고.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한번 여러분들 천천히 읽어보세요. 바로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포인트는 뭐냐? 그동안에는 자극을 주고 이 1, 2, 3하고 시점, 그러니까 어떤 시점일 때 이 위치하고 어떤 막전의 값을 맞추는, 이 매칭시켜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그게 아니고 똑같은 D1이라는 지점에서 2초, 3초, 5초, 7초일 때 이 지점에서 2초, 3초, 5초, 7초일 때의 막전이를 표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죠? 심지어 이게 1, 2, 3, 4가 어느 시기인지는 안 알려줬어. 근데 확실한 건 언제다? 어디다? 여기 D2. 여기 이 D2에서의 막전이를 체크한 거고.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자극을 어디다가 줬는지도 안 알려줬어. 여기 아니면 여기, D1 아니면 D4. 네가 찾아봐라 이거야. 그죠? 속도도 안 알려줬어. 속도는 1cm 아니면 2cm인데 이것도 네가 한번 찾아보라. A와 B 중에. 그리고 선생님 말했죠. 막전이 변화 그래프 나왔는데 이렇게 시간별로 특히 이렇게 어떤 지점이 포인트가 몇 초다라는 거 알려줬다는 건 이 시간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 문제에 대한 힌트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자, D2에서 측정한 막전이, 그리고 얘는 거리가 아닌 시간을 의미한다. 1, 2, 3, 4는. 그죠? 또 자극을 준 지점은 1 아니면 4고, AB 흥분 전도 속도는 1cm/ms 아니면 2cm/ms.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써놨죠. 네, 막전이 변화 그래프에서 시간값을 줬다. 그죠? 이거. 그 말은 뭐야? 필요하다라는 거야.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얘가 1인지 산지 위치를 안 알려줬으니까 내가 맞춰야 돼요. 자, 한번 가정에서 보는 거죠. 가정에서. 생명과학도 가정법을 푸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정. 자, D1에 내가 자극을 줬다면, 자극을 D1에 줬다면, 자극을 준 지점 어디예요? D1이죠? 그죠? D1의 위치는 여기 지금 4cm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지금 커서가 잘 따라가고 있겠죠, 여러분? 그럼 막전이를 뭔 소리야? D1 여기잖아. 정원아. 네, D1 여기에요. 자, 그러면 막전이를 측정한 지점은 D2. 얘는 지금 2cm에 있고 얘는 4cm에 있으니까 그 두 지점 사이 거리는 단 2cm예요. 그죠? 그럼 이 1cm/ms 기준으로 2cm를 이동할 때, 얘 기준으로 이동할 때 얼마나 걸려? 여기는 2ms가 소모되겠죠. 왜냐면 내가 단위 시간당 1cm 가니까 2cm 가려면 그 단위 시간이 2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밀리세크당 초속 1000분의 1 초속 2cm로 이동하면 얘는 1ms만 있으면 바로 갑니다. 그 포인트를. 그죠? 자, 그러면 그때 일단 내가 A하고 B가 속도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굳이 A하고 B일 때를 찾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제 선생님 써놓은 것처럼 시간당 1cm 가는 애하고 시간당 2cm 가는 애를 구분해가지고 속도를 모르니까 이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문제에서 이 D2라는 지점에, 이 지점에 단위 시간을 2ms, 3ms, 5ms, 7ms로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위가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2초, 3초, 5초, 7초로 할게요. 자, 이렇게 2초, 3초, 5초, 7초를 생 표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자, D1에 자극을 줬다면 이 자극이 D2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속도가 이런 애는 2초 걸리고 이런 애는 1초 걸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가 1cm당 1초당 1cm 가는 애한테는 2초 동안 가는 데만 2초니까 2초가 지난 다음에 D2에서의 막전이는 아직 자극이 시작되지 않은 휴지전이 마이너스 70mV가 되겠네요. 단위 생략할게요. 헷갈리니까. 그죠? 가로 열고 얘는 휴지전이. 자, 2cm는 뭐야? 가는데 1초 만에 갔으니까
그러면 1초를 여기 전체 2초 중에서 1초를 가는데 썼으니까 나머지 1초 동안 반응을 해요. 1초 동안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겠죠? 그러면 뭐 대충 뭐 한 마이너스 60 정도로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탈분극 중인 거로 보겠네요. 자, 마찬가지 3초가 지나면 가는데 얘는 2초, 이번에 여기에요. 여기 지금 3초가 지나면 너무 많이 줄였어. 3초가 지나면 가는데 2초 쓰고 1초 반응했으니까 마이너스 60이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탈분극이 됐고, 얘는 이제 이번에 초당 2cm씩 가는 애는 1초면 가고 2초를 반응했으니까 2초를 반응하면 이렇게 쫙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대충 뭐 한 0 근처 되겠네요. 이미 얘는 뭐야? 재분극이 됐을 거고. 5초는 뭐예요? 가서 반응하는데 3초를 쓴 거죠. 2 플러스 3이니까 3초. 3초면 뭐야? 마이너스 80. 과분극. 그죠? 밑에 있는 애는 4초 걸렸으니까 마이너스 70. 이미 반응이 끝나서 휴지전이야 되겠네. 지금 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 걸린 시간이 있을 때 얘가 이동하는 시간, 여기 써있잖아. 쌤 지금 표현했잖아. 여기 얘가 여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이렇게 흘렀을 때, 그 뺀 나머지 시간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흐를 때 그때 막전유 값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위에 거 이제 7초가 흐르면 2초 동안 가고 5초가 지났으니까 5초는 아예 여기 지금 있지도 않아요. 5초 뭐야? 휴지전이 마이너스 70. 휴지전이. 이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1초 만에 가고 6초가, 얘는 6초가 흐른 거니까 2초 만에 가고, 아니 1초 만에 가고 6초 걸렸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0 휴지전이. 자, 이렇게 값이 나와야 되는데 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우리가 계산한 이 값하고 이 표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거야. 비교.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일단 선생님 여기 지금 마이너스 80, 70 있는데요. 마이너스 80, 70 있어. 마이너스 70, 70. 근데 마이너스 60, 0. 마이너스 60, 70. 지금 이 마이너스 60이랑 80 이 수치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 말은 뭐야? 이 가정이 맞다는 거 틀리다는 거야. 이 가정이 아예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가정으로 가겠죠. 두 번째 가정은 뭐냐? 자극을 어디에다 준다? 자극을 D4에다 준다면, 자극이 D1이 아니고 D4에다 자극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극이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D4에다 자극을 주게 되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자극이. 맞죠? 자, 이번에 그러면 D4에다 자극을 준다면 막전 측정은 D2에서 했고 두 지점 사이 거리는 몇이야? D4는 8cm고 D2는 4cm니까 두 지점 사이 거리가 4cm네요. 그러면 초당 1cm 가는 애 기준으로는 4cm 가는데 4초의 시간이 필요하고 2cm 가는 애는 2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는 데까지. 자, 그럼 또 똑같이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 2초의 반응이 지나고 나서 이 D2에서의 막전위를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막전위를 계속해서 측정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당 1cm 가는 애한테는 무려 4초가 필요한데 2초가 지났다는 건 아직 반응이 왔어, 안 왔어? 안 왔다는 거죠. 아직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70, 즉 휴지전이. 그죠? 이 시간당 2cm 가는 애도 마찬가지야. 가는데 2초인데 2초 만에 측정을 했으니까 이제 막 도착해서 아직 반응이 안 일어나고 있는 마이너스 70. 얘도 휴지전이. 자, 이제부터 본 게임이죠. 자, 마이너스 3cm, 왜 이래? 3초가 흘렀어요. 3초가 흐르면 아직 1cm는 아직도 가는데 4초인데 3초밖에 안 흘렀으니까 아직도 가고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0. 얘는 아직도 휴지전이고. 자, 2cm씩 이동하는 데는 3초 흘렀으면 2 플러스 1이니까 가는데 2초 흘렀고 1초에 반응을 했어요. 아까 1초 반응하면 마이너스 70에서 한 마이너스 60 정도로 올라온다 했잖아요. 마이너스 60 정도. 그리고 얘는 지금 탈분극이 되는 거죠. 5초가 흐르면 얘는 4 플러스 1이니까 얘도 드디어 도착했네. 도착하고 1초 걸렸으니까 마이너스 60 탈분극. 얘는 또 2 플러스 3이니까 가는데 2초, 반응하는데 3초. 3초? 3초. 마이너스 80. 중요한 수치 나왔어요. 얘는 과분극. 그죠? 과분극. 자, 이번엔 7초라는 것은 4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고 2 플러스 5가 될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이동하는데 4초, 가서 3초. 3초가 흐르면 마이너스 80이었죠. 아까 과분극이었고요. 5초가 흐른 건 뭐였어요? 반응이 아예 끝났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70. 즉 얘는 휴지전이에요. 휴지전.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자극이 오기 전에 휴지전일 수 있고 반응이 끝난 휴지전일 수 있습니다. 자, 이 표의 값이 여기 있는지 봐볼게요. 이번엔 얘를 비교해 보는 거.
오케이. 축소해야겠네. 자, 일단 여기 보게 되면 마이너스 60, 80, 마이너스 80, 70 얘를 찾아야 돼요. 마이너스 80, 70 여기 있고 마이너스 60, 80 있네. 그럼 마이너스 60 그리고 얘는 물음표였고 얘는 둘 다 물음표. 이거 맞네. 가정 2가 맞았네요. 그럼 몇이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0, 70 이때 지금 아직 우린 A, B도 모르니까 이 위치 보게 되면 위아래가 똑같죠?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가 되는구나. 즉 A가 1cm per 밀리세크로 이동하고 B가 2cm per 밀리세크로 이동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계속해서 이 4 여기가 4죠? 값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둘이. 그럼 여기가 2고 여기는 물음표가 하나 있는 1이고 둘 다 물음표 있는 3이네요. 물음표는 결국 마이너스 70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자, 보기 볼게요. 보기 여기까지 확대 좀 해도 되겠죠? 이렇게 보기 볼게요. 자,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2는 3ms이다. 아까 말했죠. 2 여기다 2. 장하나 잘 봐야 돼. 자, 2는 3이 아니고 5ms네요. 땡탈락. 5ms.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2cm per ms이다. 그죠? B 여기잖아. B 맞잖아요. 기억이 4ms일 때, 기억이 여기서 또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기억의 정의는 자극을 주고 포인트는 여기죠. 경과한 시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 2, 3, 5, 7인데 4 있어 없어? 없잖아. 즉 4초가 지났을 때 이때 A의 D3에서의 막전이는 D3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 거리는 5고 자극을 여기서 쓰니까 거리가 3cm. 즉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3cm 떨어진 곳에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4ms일 때 A에서, 그죠? A는 1초당 1cm 간다 했으니까 자극을 준 지점이 3cm, 여기까지 가는데 무려 몇 초 쓴 거예요? 3초 쓴 거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가 몇 초 남았어? 1초가 남았어요. 1초 동안 반응하게 되면 아까 몇이었어요? 여기 1초 동안 반응한 값들이 다 여기 나와 있죠. 1초 동안 반응하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60mV이다. 여기까지 가는데 아까 1cm일 때 얘가 4초 동안 이동하고 1초 반응했을 때 마이너스 60이라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사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1일 때 마이너스 60을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이 자극을 준 표에서 이때의 값을 보게 되면 자극을 준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시간, 그리고 거기서 1초가 흘렀을 때 값이 마이너스 60이었으니까 똑같이 이동하는데 3초고 거기에서 1초가 흘렀다면 마이너스 6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맞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급해가지고 조금 빨리 풀었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차분히 접근해서 풀면 어렵지 않은 문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한 문제 더 준비했는데 한 문제만 더 볼까요? 한 문제만 더. 쉬운 거야. 이거 하고 나면 또 있네.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이 강의를 본 사람들은 다 수업을 들었다는 걸로 가정을 하고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예요. 수행평가에 반영할 숙제입니다. 중요.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숙제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문제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이 D44번 이 문제하고 D51번 D51번 무려 작년 수능 11번 문제예요. 이 두 문제를 풀어서 계약했을 때 쌤한테 뭐 이걸 프린트해서 옆에다가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연습장에다 풀어도 되고 A4 용지에 풀어도 되고 종이를 제출합니다. 문제를 옮겨 써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풀이만 써도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풀어서 내가 어떻게 풀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수행평가입니다. 여러분의 수업 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수행평가니까 꼭 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계약하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가지고 와서 내야 돼요. 중요 별표 수행평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이 영상 보고 나면 만약에 다음 주에 온라인 수업이 아니고 계약을 한다면 다음 주에 보겠네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끝.